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자,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후쿠시마 처리수가 방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24일 낮 1시부터 후쿠시마 처리수가 방류가 되어서 올해 말까지 31,200톤이 방류 계획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실제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전문가가 일본 오염수 방류 현장에서 2주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처럼 그냥 마구잡이로 무조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처럼 말뿐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윤석열 정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하느냐? 이런 것도 한다라는 겁니다. 방류 현장 점검을 하고요. 해역 모니터링을 하고요. 수산물 방사능 검사뿐만이 아니라 국민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서 해역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매일같이 공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민 지원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도와 이런 행동을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난리를 부리고 있어요. 누가 난리를 부리고 있느냐? 이재명이죠. 이재명. 일본 방류는 핵테러와 같다.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한테.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러면 중국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나마 일본은 처리수라도 만들어가지고 방류를 하는데 북한이란 중국은 처리수라도 만듭니까? 그냥 오염수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중국과 북한을 향해서 찍소리도 안 하면서 처리수로 방류를 하는 일본을 향해서는 핵테러다, 태평양 전쟁이다 라고 말하는 이재명. 그야 말대로 반일선동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가장 먼저 처리수가 와닿는 태평양 도서 18국도 우려 있지만 방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혼자서만, 민주당 좌파들 혼자서만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이고, 참 선전선동 계속하고 있다. 참 먹히지 않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제가 어제 정말 깜짝 놀란 건 무엇이냐면요. 어제 국회에서 촛불 집회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네? 민주당이 이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돼가지고 촛불 집회를 가졌는데, 야,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까? 네? 야, 깜짝 놀랐어. 야, 뭐 무서워가지고 뭐 다가가겠습니까, 이거? 예, 무서워가지고. 야, 이거 뭐 우위가 찢어지겠어. 네? 야, 무엇보다 제가 정말 놀랬던 건 누구냐면요. 이 정청래입니다, 신규 여러분. 정청래. 네? 이 이재명 뒤에 있는 정청래. 가장 무서워. 야. 네? 이거 뭐 사이비 종교 집단 아닙니까, 이거 지금. 네? 무서워가지고 이 촛불 집회 참가나 하겠냐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되지도 않는 촛불 집회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러한 종교 집회 같은 사이비 종교 집회 같은 이런 촛불 집회, 이걸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주말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지만 주말에 안 와요. 네? 개딸들도 안 모입니다. 개딸들도.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러한 반일선동 집회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안 속아요, 우리 국민들이. 자, 왜겠습니까? 제가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오랜만에. 아니, 이미 문재인 정권이 문건을 만들었다고요.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없다고요. 제가 문건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권 외교부 장관 정의용이가 얘기했잖아요. IAEA 기준 절차 따른다면 일본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 반대를 안 한다. 아니, 문재인 정권 때는 딴지를 걸지 않고 있다가 문재인 정권 때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모순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우리 뒤집어 쓰고 선전선동 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속겠냐는 그 말입니다. 네?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정청래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냥.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정청래가 전 제일 무서웠습니다. 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안 되는 짓을 계속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이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어떤 분이 악기라고 하시네요. 악기라고. 네, 야. 네. 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네. 우리 어떤 분이 악기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공감이 되냐? 나는 귀신을 보았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야. 진짜, 그러네, 진짜. 네. 무서워 죽겠다, 이거, 진짜. 네.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안에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뭡니까? 이거 지금 뭐 굿이라도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건데, 야, 정말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있다. 네.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왜겠습니까? 결국에는 저승사자. 네. 야,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최고십니다. 네.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최고십니다. 네. 우비, 악마, 유령, 악귀, 저승사자. 네.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왜 저러겠습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한 거죠.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결국 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안 속는다라는 거예요. 자, 왜겠어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재명의 구속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검찰이 이재명과 관련돼 가지고 대북 송금으로 피의자 소환 통보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검찰은 오는 30일 날 이재명에게 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30일 날 오라 그랬으면 30일 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오라는 30일 날 안 오고 갑자기 며칠 날 온다고 말하고 있느냐? 갑자기 오늘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온다고. 네. 갑자기 오늘 오겠다고. 오늘도 언제 오겠다고? 갑자기 오전에 출석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게 무슨 뭐 유행입니까? 송영길도 오라는 날짜에 안 오고 자기 맘대로 출석하더만 이재명도 오라는 날짜에 안 오고 자기 멋대로 검찰 출석하겠다는 게 뭐 민주당 유행이에요? 아주 그냥 자기들 특권이란 특권은 다 부리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자신과 관련된 수사고 피의자이면서 아니 오라는 날짜에 오라고 오면 되는데 굳이 저거를 오라는 날짜에 안 오고 자기들 멋대로 오라는 이 민주당의 특권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재명 문전박대 당했다라는 겁니다. 문전박대. 자, 왜냐? 검찰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안 돼. 오랄 때 와. 네. 8월 30일 날 와라. 일정대로 조사하겠다라면서 이재명에게 오지 말라고 문전박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과연 이재명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재명이 안 가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또 모르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과연 이재명이 문전박대를 감수하면서까지 갈지 아니면 굳이 가서 문전박대를 당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 8월 30일 날 이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지금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왜 검찰은 하필이면 8월 30일 날 이재명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을까? 바로 이화영의 재판이 8월 29일 날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여러분. 이화영 재판이 8월 29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더 재판에 뭡니까? 그 법정 증언을 만들어내고 이재명에 대한 소환을 이루어내고 구속영장을 치겠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 29일 이화영의 재판이 다시 한 번 더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화영의 입을 이재명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수사를 하나를 더 착수했습니다. 자, 어떤 수사를 착수를 했냐면요. 바로
이와 관련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재판방해 의혹. 자,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재명의 측근, 이재명의 코딱지까지 파주는 박찬대가 이화영의 측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화영의 부인과 통화까지 했다라는 것을 누가 인정했습니까? 박찬대가 인정까지 했어요. 사실 저도 이때 되게 이상했습니다. 아니, 박찬대가 부정을 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인정을 했을까? 끝까지 부정할 건 부정하지 왜 갑자기 이화영의 부인과 통화했다라는 것을 왜 인정을 했을까? 자, 알고 보니까 검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박찬대가 만난 이화영의 측근을 검찰이 이미 재판방해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박찬대도 어떻습니까? 더 이상 부정하기가 어려워졌던 거죠. 이러니까 박찬대가 인정을 했던 겁니다. 자, 검찰은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재명이 배후에 있는 이 재판방해 혐의, 더 나아가서 사법방해 혐의, 이화영의 재판을 깽판 쳤었던 그 모든 전말에 대해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로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화영 측근을 재판방해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했고 누구까지도 넘어가느냐? 박찬대까지도 소환 조사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오히려 꼼수 부리다가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검찰은 한 발짝 한 발짝씩 이재명의 구속영장, 구속 사유를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의 구속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9월 중순 되면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들릴 것이고 과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뉴스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뉴스냐면요. 바로 이 뉴스입니다. 법인카드. 네, 법인카드와 관련된 뉴스가 요즘은 좀 재밌더라고요. 자, 보시면 공익제보자가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했다라는 소식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자, 과거 같은 경우는 권익위가 아마 이와 관련된 조사를 착수 안 했을 겁니다. 전현희가 있었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권익위가 이재명 부패 행위로 조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김혜경이 아니에요. 이재명 부패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인카드와 관련돼서 이재명도 다시 뭡니까?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무엇보다 이 공익제보자분이 지금 뭐 했다라는 겁니까? 샴푸 사러 청담동까지 심부름을 갔다라는 거예요. 이 샴푸가 근데 어떤 샴푸라는 겁니까? 일제라는 겁니다. 일제. 아니, 그럼 이재명 이제 물어볼게요. 이거 안 쓸 거예요, 이제? 네?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돼가지고 핵테러와 같다면서요. 태평양 전쟁이라면서요. 그러면 이재명 이제 일제 샴푸 쓰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쓰면 탈모와 탈모 이제 이재명. 과연 이재명이 이 일제 샴푸를 계속 쓸지 안 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와 관련돼가지고 우리 공익제보자분이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신이 직접 청담에 나와서 구매한 이 일제 샴푸, 이 텔레그램 문자까지도 이렇게 뭡니까?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것만 공개를 한 게 아니고요. 뭐까지 공개를 했냐면요. 바로 입금 내역까지도 공개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먼저 법인카드를 쓰지를 못하니까 먼저 개인카드로 먼저 긁고 나서 그 개인카드를 긁고 난 이후에는 경기도청에 있는 직원이 국민 세금을 가지고 뭐 해준 겁니까? 돈을 입금시켜 준 겁니다. 이렇게 입금 내역까지도 우리 공익제보자분이 공개를 한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네, 그야말로 국민 세금을 법인카드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군데서 마구잡이로 유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공익제보자분이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어떤 인터뷰를 가졌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직접 목소리를 듣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실 겁니다. 저 이거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한번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술이 있어요, 종종. 재사용 종종은 어떻게 이걸 다시 하냐면 일단 제가 사요, 그거에 대한 뭐 텔레그램 내용이나 술 사는 내용이나 아니면 그거를 비용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통장 내역도 있는데 일단 사고 그거를 제가 비서실에 영수증을 갖다 주면 샴푸처럼 그 비용을 거기서 저한테 다시 이제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줘요. 거기서 일하는 비서가. 로션, 그 다음에 샴푸 이런 거는 사실 법인카드로 나중에라도 구입할 수가 없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법인카드로 구입할 수 없는 내역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개인카드로 긁고 그것을 입금시켜주는 식으로 마치 카드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카드깡을. 네. 이게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제보자분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했던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권익위가 이렇게 조사에 착수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겠습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이렇게 텔레그램 문자가 있고 더 나아가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입금 내역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법인카드와 관련돼서도 이재명의 리스크가 한 개 더 추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재명이 이 일제 샴푸를 계속해서 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자, 과연 이 법인카드와 관련된 내용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열받으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계속해서 수면 위로 띄워야 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마지막 소식 어떤 소식이냐면요. 바로 이 소식입니다. 정율성 기념사업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 방송에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광주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과 중국의 군가를 만든 정율성 기념사업 무려 48억의 혈세가 지금 투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여드렸죠. 이게 지금 광주에서 공원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벌어지고 있다고요? 보십시오. 이미 생가는 만들어져 있고요. 네, 생가 만들어져 있고요. 거리 전시관, 심지어 도로명 주소까지 있습니다. 정율성로 8번 길이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정율성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음악 축제까지 이미 하고 있어요. 저는 가장 놀랬던 게 뭐였냐면요. 이겁니다. 동요대회. 와, 정율성 동요 경연대회. 아이들이 부르는,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 경연대회까지 정율성이라는 사실상 빨갱이가 지금 침투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가지가지 하고 있는 거죠. 가지가지. 그런데 이걸 넘어서 지금 뭐까지 하겠다라는 겁니까? 48억의 혈세를 투입을 해가지고 공원까지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구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국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피 흘리신 우리 국군에게 총을 쏜 북한과 중국의 군가를 만든 정율성을 48억의 혈세를 투입해서 기념사업을 했다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 박민식 보훈처 장관도 이와 관련돼서 보훈부 장관도 이와 관련돼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멈춰야 된다. 철회를 요구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강기정이가 뭐라는 겁니까? 거부하면서 한다는 말은 뭡니까? 중국 관광객이 찾아온대요. 이게 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일본 관광객 찾아오게 북한 광주에다가 조선 총독부 세우죠. 네? 이토 히로부미 동상 세우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대로. 결국 뭡니까? 자신들의 사상과 관련된
그런 정치적인 하나의 행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 저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것을 수면 위로 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거 생각보다 광주 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보다 광주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정율성이란 사람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아, 그냥 정율성이란 사람이 있나 보구나. 그냥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거리 전시관 만들고 이렇게 도로명 주소가 있나 보구나 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수면 위로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걸 수면 위로 올려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리니까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행안부가 광주시에 정율성 사업 자료를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경위 파악에 나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직접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수면 위로 올려야 되는 것이고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냥 광주니까, 그냥 전라도니까 그렇겠지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광주라도 전라도라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삼아야 되고 이 문제점을 더 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광주에 계신 분도 깨어나는 것이고요. 전라도에 계시는 분도 더 깨어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 정율성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광주에 계신 분들도요, 이 정율성과 관련돼 가지고 아신다라면 문제 삼을 거라고요. 우리 광주에 계신 분들이 내신 그 세금 48억이 저 말도 안 되는 정율성 기념 사업에 투입이 된다라면 광주 분들이 목소리 내주실 거라고요.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정율성 기념 사업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더 많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